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상대로 쇼할 생각하지 말고 공개 토론이라도 해야지. 본부중대 1, 2, 3중대 또 불러가지고 사단장 사열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자, 홍 대표가 참석적으로 이번에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 조건으로 3가지를 걸었었습니다. 논의 의제는 안보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논의 보장 뭐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 국한해달라. 그러니까 2당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청와대는 아니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렇죠. 저 내용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 또 다른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유승민 대표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수적인 입장이 특히나 이 대북 특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들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의견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만 빠진 상태로서 나머지 대표들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회동들을 거치게 되면 한국당이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한 선점을 아마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2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는데 이 2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성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전격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오히려 홍 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회담에 참석해서 우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정의용 실장이 내려와서 이렇게 쭉 브리핑을 하는데 그 한번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실장과 나머지 당대표들 다 있는데 제1야당 대표는 나는 그 다른 사람 2당 대표 안 뺐으니까 나는 안 가. 그래서 거기를 안 갔다. 그러면은 그게 글쎄 과연 일반 뭐랄까 유권자들이라든가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강 의원, 앞으로 이제 홍 대표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좌파적으로 흐른다라든가 친북적으로 간다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 활용해서 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그걸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이제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남북 회담의 그 결과 상관없이 계속 그 강공 프레임으로 갈 것 같다? 강공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전한번 김평론가도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이번에 그 대화의 진전을 내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파구를 열긴 했지만 결국은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있고 진전이 되면은 아무리 그런 어떤 이 뭐랄까 반공 프레임을 든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여론에 먹히기 어렵고 반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안이 증폭이 된다면은 어떻게든 그 한국당으로서는 계속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가 외교력을 잘 발휘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또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좀 상황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야당이라든가 반대파에게 최대한 대북 정책 외교만큼은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맞물려 있는 과정에서. 강찬호 위원 말을 조금만 각색을 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꽃놀이패를 쥐고자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냐면 그래요? 특사단의 성과를 지금 모르잖아요. 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양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은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그럼 국민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비춰질지를 잘 보고 그러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됩니다. 참석을 하면. 근데 만약에 성과가 별로 없다면 거기서 한마디 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아 지금 특사단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라고 브리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제1야당으로서 준엄한 모습을 보인 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처에 들어간다면 믿을 거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지만 뭐 잘 됐다.